즐거운 속선양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혈액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대부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도 구하고 문제를 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a라는 녀석은 상수항을 잘못 보아서 근 이것을 얻었고, 어쨌든 뭘 잘못 봐서 어쨌든 근 이렇게 얻었대요. b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아서 근 이것을 얻었다. 이때 원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자, 이렇게 이제 근을 줬잖아요. 그리고 혈례근으로 지금 주어진 거죠, 둘 다. 어떤 이렇게 근이 이제 어떤 자기가 풀었던 방정식이 해가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어떤 방정식을 풀었길래 해가 이렇게 나왔나 역으로 방정식을 찾아봐야 되겠지. 자, a라는 녀석은 a가 풀었던 방정식은 얘가 또 근이야. 자, 근으로 보면 지금 1 더하기 루트 5i 1 빼기 루트 5i 얘가 또 근이잖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때 방정식은 최고참 1인 거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근이 알파 베타인 최고참 개수가 1인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최고참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a라는 녀석은 이걸 근으로 구했다 그 말은 여기다 넣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식 자체를 구할 때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군의 합이 뭡니까? 지금 없어졌으니까 2죠. 그 2를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자, 이것은 합차죠. 합차. 혈례라서. 합차라서 1의 제곱 빼기 루트 y 제곱. 자, 루트 y 제곱은 루트 5는 제곱하면 5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1 더하기 5니까 6이 되는 거지. 이 녀석은 두 군의 곱은 6.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A는 풀었습니다. 그 말이야. A가 풀었던 방정식은 이 녀석을 푼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고 일단 자, 똑같이 B도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B는 근을 마이너스 1 더하기 2i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얻었다는 거지. 자,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그것의 방정식을 아까랑 똑같이 찾아보면 이것은 두 근의 합이 없어져서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인 것이고요. 자, 빼기 2i의 제곱. 2i의 제곱이니까 4i 제곱인데 4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계산하면 5가 됐죠. 여기는 더하기 5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자, B라는 녀석은 이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고 A는 이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풀었다는 건데, 근데 A는 상수항을 잘못 보아서, 자, 상수항을 원래 이게 원래 상수항이 얘가 아닌데 6으로 잘못 보고 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6은 잘못된 숫자다 그 말이죠.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그리고 1차항 계수는 그러면 어떠냐? 1차항 계수는 정확히 봤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의 1차항 계수는 얘가 맞다 그 말이고 원래는 상수항이 얘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 자,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x의 개수를 잘못 봐. x의 개수가 이건데 지금 이 녀석을 잘못 본 거래요. 자, 원래 것은 아까 얘기했더니 원래는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이걸 잘못해서 플러스 2라고 보고 한 거니까. 그렇다면 원래 상수항, 아까 이 녀석은 상수항을 잘못 본 것이고 얘는 상수항을 제대로 본 것인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래 개수가 아닌 것이고 요 5는 원래 상수항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원래 방정식. 자, 원래 방정식은 원래 방정식은 최고차항 개수는 1인 것이고 1차항의 개수는 얘가 맞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상수항은 얘가 맞다. 그래서 상수항은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원래 방정식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방정식이 이거다. 이제 요것의 근, 원래 방정식의 근, 이것의 근을 구해라. 자, 근을 구하라. 그럼 근의 공식이 넣으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잘 안 돼 보여요. 그럼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인데 여기
B'을 사용해야지. 요것의 절반 마이너스 1. 자, B'이. 그래서 A분의니까 1분의는 안 써도 되겠고, 그림 공식 2입니다. 자,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요것의 마이너스 1에 1이라고 쓰면 되겠지. 뿔마, 루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C니까 5죠. 자,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자, 마이너스 4 그러면 루트 4i라고 쓰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루트 4라는 건 다른 말로 2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요것이 이제 원래 방정식의 근이다 그 말이야. 원래 방정식의 근. 자, 그래서 뭘 잘못 보고 풀었다. 자, 이런 것도 가끔 좀 자주 출제되는 거라서 한번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엔 방정식이 있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는. 자, 방정식 이것은 요것의 네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상수 K값은 얼마냐. 자,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제 모양이. 자, 일단 x제곱 빼기 2x는 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어요.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푸는 거죠. 첫째. 자, 절대값 안에가 무조건 절대값 안에가 0과 같거나 클 때, 즉 x제곱 빼기 2x 얘가 0과 같거나 클 때 한번 푸는 거고, 두 번째 x제곱 빼기 2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번 푸는 거예요. 자, 근데 x의 범위는 따로 지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x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 범위에서 한번 풀고 요 범위에서 한번 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사항은, 자, 좌변은 지금 절대값이 있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k는 어떤 상수인데 여기가 절대값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k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절대값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얘가 0과 같거나 큰 거잖아요. 절대값은 무조건 0과 같거나 큰 거야. x가 누가 들어가든지 0과 같거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 k값의 범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얘가 0과 같거나 크다는 것은 우변도 등식이니까 0과 같거나 커야 되겠지. 즉 k값이 특별 조건입니다. k값은 1과 같거나 커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이 녀석이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은 k가 1과 같거나 크다. 자, k가 1보다 뭐 크거나 같거나 커야 되는데 만약에 k가 1보다 작거나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이 녀석은 절대 음수가 못 되니까 해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안 맞는 거죠. 4개의 근의 곱이 막 그랬으니까 근이 있다는 거니까 k가 음수면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고요. 자, 어쨌든 저거 풀 때는 기본적으로 요 조건에서 한번 풀고 요 조건에서 한번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우인데 요 경우는 얘가 0과 같거나 크다는 조건이니까, 자, 1번 조건 하에서 먼저 푸는 겁니다. 1번 조건 하에서. 자, 얘가 0과 같거나 크다 그러면 양수 모양이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절대값을 치워버리는 거지. 절대값 치우고 얘는 얘랑 같습니다. 자, 절대값이 0과 같거나 클 때는 절대값 치우는 거랑 같고 이 녀석이 k-1 그 말이었다. 이런 상황이야.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요것은 이제 방정식이니까 넘겨서 생각해야죠. 자, 2x 넘어가면 빼기 k 더하기 1인데 얘가 0.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일단 요거 자체는 뭡니까?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라서 어떤 근이 있겠죠. 자, 근이 있는데 뭐야? 자, 근이 있는데 요것의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지금 네 근의 곱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근의 곱. 자, 그러면 이것도 네 근을 곱할 거니까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곱, 두 근의 곱은 뭡니까? 이제 a분의 c가 되는 거지. a분의 c.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 말이야. 자, 이것이 지금 요거 두 근의 곱입니다. 자, 이제 뭐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하면 되니까 두 근의 곱만 살짝 메모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는 또 요 조건에서 푸는 거지. 자, 요 조건에서 푸는 건데 요 조건일 때는 요거 자체가 뭡니까? 이제 음수라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 절대값을 치워야 되니까 절대값 치울 때 마이너스 1배 하는 거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이 또 k-1 그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기가 음수잖아요. 자, 여기가 음수일 때는 그냥 이거 마이너스 1배 해도 되는데
얘를 다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한 다음에 우변으로 다 넘깁시다. 그러면 자, 우변에 왔을 때 모양을 쓴다면 x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얘는 우변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다 우변으로 넘겼을 때는 이 녀석인 거 우변이 좌변이 0이니까 좌우변을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자,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자, 이것의 근을 또 다른 문자에 감마 델타라고 한 다음에 시그마라고 한 다음에 델타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자, 우선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곱은 그 말이야.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k-1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이제 두근의 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두 근을 요거랑 하고 여기 두 근은 또 요거랑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요것이 두근, 얘가 두근의 곱이야.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두 방정식에 모두 네 근이 되겠지. 이제 기본적으로. 자, 물론 이제 이 근들은 중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근이니까 어쨌든 간에 알파, 베타 요거 두 개. 자, 이거랑 이것을 다 곱해야 네 근의 곱이란 말 되겠죠. 자, 저것의 네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이 네 근의 곱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더하기 1과 k 빼기 1. 자, 요것이 바로 네 근의 곱이에요. 이 네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 됐으니까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는데, 자, 요건 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k 빼기 1. 이제 부호가 좀 반대죠. 자, 부호가 반대일 때는 요거 좀 마이너스를 좀 밖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빼면 k-1이라고 같은 거지. 근데 얘도 k-1이야.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빼고 나면 얘랑 얘가 k-1 똑같으니까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 말이야. 제곱이라고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지. k-1의 제곱이 4가 됐죠. 자, 그러면 k-1값. 자, 이것은 이제 k-1 값은 그 말이야. 자, k-1의 제곱이 4니까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다른 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예.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1이 넘어가면 되니까 k 값은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이것은 값이 뭡니까 이제? 요건 값이 1 더하기 2라는 거 하나랑 1 더하기 2라는 것은 3 그 말이고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k값이 나왔어요. 자, 두 가지 k값이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값이 나오면 조건에 맞나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아까 이 녀석은 0과 같거나 크다고 했잖아요. 0과 같거나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0과 같거나 클 때는 요것이 오른쪽이 어쩐다 했어요? 0과 같거나 커야 된다 했죠. 똑같이. 자, 0과 같거나 크려면 k값이 아까 1과 같거나 커야 된다 했어요. 자, 절대값은 저런 이런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은 1과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이 중에서 얘는 또 조건에 안 맞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k값은 3이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조건 마지막까지 잘 따져서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아무튼 절대값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값이 0과 같거나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응용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생긴 요 방정식의 근이 요거다. 자, 하나는 a고 하나는 이것이 근이다 이 말이야. 이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이 녀석의 유리수 abc에 대해서 요것의 값은 얼마냐. 자, 근데 이런 모양이 주어졌으니까 근호 안에가 루트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지. 이거 방정식 풀려면 자, x 빼기 1이 0과 같거나 큰가 0보다 작은가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 풀려면 기본적으로 x 빼기 1이 x 빼기 1이 0과 같거나 크다. 또는 다른 말로 x가 1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이니 이 경우 한번 풀어야 되겠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죠. 자, 일단 요 근호를 좀 제거하고 정리부터 해줘야 돼요. 자, x제곱 써주고 먼저 1번의 경우 1번 경우 x제곱.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치우고, 자, 이 x가 1과 같거나 크면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일 때는 제곱만 치우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x 빼기 1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이죠. 마이너스 x 빼기 1. 자, 요 식이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이제 뒤에 빼기 3이 있어요. 는 0. 자, x가 1과 같거나 클 때는 요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거 좀 정리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0 그 말이야.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고 1이 마이너스 1. 자, 이때 근이 보니까 x는 2. 자, x는 2랑 x는 마이너스 2에 지금 두 가지가 근이지. 자, 근데 1과 같거나 클 때라는 조건에서 풀었죠. 1과 같거나 클 때니까 조건에 맞는 거 2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의 해는 x는 2다 그 말이야 지금. 자, 2라는 해를 얻었습니다. 그 범위에 맞는 해만 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작을 때는 요게 이제 제곱은 떨어지지만 x 빼기 1에 마이너스 1배에서 나온다겠지. 자, 그때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하고요. 자, 그래서 제곱이 떨어지긴 하는데 앞에 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배 이렇게 된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이너스 3이에요. 이 녀석은 그냥 이 방정식이죠. 정리한다면 x제곱 얘는 또 플러스 x가 됐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은 0 말이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자, 그럼 인수분해 잘 안 되면 근의 공식을 내야죠. 자, x값을 좀 구해본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쓰고요. 그 다음에 루트 b의 제곱은 1이고요. 빼기 4ac. 자, 빼기 4ac인데 마이너스 16 있잖아요. 마이너스 16이죠. 4ac예요. 이게 마이너스 16 그만. 합쳐서 플러스 17이 됐죠. 여기 이제 계산해서 플러스 17이라고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조건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랬어요. 자, 이것은 지금 근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1보다 작은 근만 택해야 돼. 1보다 작은 근이.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라고. 자, 루트 17은 4. 얼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얘는 4. 얼마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플러스 3. 얼마겠지. 자, 요것은 위쪽은 플러스인 녀석은 3. 얼마니까 2분의 3. 얼마. 자, 2분의 3. 얼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플러스 쪽을 보면 그러니까 요런 녀석은 지금 뭐예요? 1보다 큰 녀석이죠. 근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것은 조건에 안 맞는 거지. 즉 위에 있는 플러스 녀석은 조건에 안 맞다 그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는 제거해주고 작은 거 아래쪽에 거. 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니까 그냥 이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자, 요 녀석만 근인 겁니다. 자, 얘만 근이고 아까는 2가 근이고요. 이 두 개만 근이고요. 플러스는 조건에 안 맞아요. 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근이다.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써졌으니까 A가 근이다 그 말은 A가 요거다 그 소리죠. 지금 A가 2다. 그 다음에 B는 요 녀석이 B겠지. 그러면 얘가 B고 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C는 또 17의 앞에 개수지. 자, C도 역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하라는 값은 A-B-C. 자, A 값은 2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빼기 마이너스. 자, C 값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계산하면 4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춰서 구해야 되는데 근호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자, 근호가 있을 때는 근호 안에 제곱을 뗐을 때 이 값이 0과 같거나 큰가 작은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거에 맞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 이제 좀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이제 근과 계수 관계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2차 방식의 이제 근과 계수 관계 핵심 내용이 근과 계수의 관계니 기본 내용 알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근과 계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걸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방정식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저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두 근의 합부터 쓰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죠.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바로 이렇게 근거 계속한 게 써주시고 이제 구하라는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본 모양이죠.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 뭐 이런 거 기본 문제. 자, 알파 베타 분수 모양이면 여기 베타 곱하고 베타 곱해주면 돼요. 여기는 또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분의 그만이고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이지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이렇게 생긴 건데 결국 이건 뭡니까? 이건 곱셈 공식에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알파 베타 더한 것에 3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곱셈 공식은 빠른 속도로 써서 그냥 대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 넣으면 되고.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제곱. 자, 더한 것에 3제곱, 2의 3제곱, 8이죠. 빼기. 자, 여기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를 넣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넣으면 되지. 자, 이거 계산하면 뭐 3 마이너스 1이니까 6인데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그만하고 같지. 자, 이렇게 써주면 그냥 마이너스 14랑 같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근거 계속한 게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2차 문제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자,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랬어요.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자, 먼저 두 근의 합. 두 근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지. 자, 두 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제 근과 계수 관계는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쓸 수 있다고 이제 보고 그거 전제하에서 보면 자, 이런 관계인데 이것과 이것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거다. 이것과 이것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요거일 때라고 줬었어요. 자, 2차 함계수가 이런 거를 준 거지. 이제 요것을 근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방정식 만들기 요 식 있잖아요. 자, 방정식 만들기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는 두 근의 합을 넣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을 써서 이렇게 딱 쓰면 저것이 바로 그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근이 지금 일단 2차 방정식을 쓸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x 더하기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두 근의 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이 지금 요거라고 했잖아요. 저거 두 개 더한 거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겠죠? 자, 이거 둘이 더한 것이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쓰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을 쓰는 거죠. 두 근의 곱은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개의 자체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자, 이것이 두 근의 곱인 거죠. 이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두 근의 합 써주고 두 근의 곱 써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그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되는데 자, 이거 지금 마이너스 5죠. 두 근의 합이. 자, 요거 마이너스 5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x. 그래서 여기 플러스 7x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7x라만 됐고요. 자, 요 뒤가 문제죠. 요거만이지. 요것은 근데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거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자, 요거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자, 이거 곱한 것은 얘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자, 마이너스 이건데 이것은 마이너스를 좀 묶어서 보면 이거랑 같은 말이 이렇게.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 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더하기 1. 자, 이 말하고 같아요. 요걸 정리한 것은 얘랑 같은데 대입하면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요걸 이제 2라고 사라져서 5가 남았죠. 그러면 요 값은 5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는 0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k 값이 바로 5라는 거죠. k 값이 5다. 이렇게 방정식 만들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만들기. 그렇겠죠? 자, 이번엔 또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가자. 자, 알파 베타라 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또 두 근의 합을 써봐야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역시 4고요. 두 근의 곱은 또 1입니다. 이제 근거 계산기 빨리 쓴 다음에 구하라는 것이 뭔가 떠봐야지. 이 녀석은 또 누군가. 자, 알파 제곱 3알파 1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3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자,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한 모양을 막 주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고 똑같은 모양을 준 거지. 지금 모양은 똑같은데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갔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 했을 때는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이 등장하면 우리가 알파가 근이라고 하면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 말이지. 자, 알파를 넣었을 때 모양을 보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 얘는 0. 자, 이런 말이 생기지.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하고 같은 거지. 요 녀석이 0이다. 요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똑같이 알파 제곱 1. 자, 알파 제곱 1이 보이지. 자, 알파 제곱 1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살짝 보면 여기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보면 4알파가 좀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자, 4알파가 넘어가면 플러스 4알파로 넘어가서 이런 말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식인 거야. 활용할 수 있는 식이. 예. 알파 제곱 더하기 1, 요 녀석이 4알파랑 같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요거 둘이 합쳐서 4알파랑 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거 둘이 4알파인데 얘가 빼기 3알파니까 결국 알파랑 같은 거지. 이것은 그냥 알파랑 같구나 그 말이야. 이걸 다시 쓰면 알파분의 베타 그 말하고 같아. 얘가 지금 알파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여기다 또 베타 넣으면 베타 제곱 빼기 4베타 더하기 1은 0. 이 말 생기죠 또.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한 것이 또 얘가 넘어가니까 4베타랑 같은 거예요. 이게 둘이 더한 게 4베타랑 같아. 그러면 4베타 빼기 3베타니까 그것도 베타랑 같죠. 이것은 또 베타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얘분의 얘 이렇게랑 같은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대입해서 모양을 보면은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구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거 구하세요. 자, 이런 거 많이 했죠. 자, 여기다는 그냥 베타 곱하면 되지. 이거 베타 곱하면 제곱이고,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면 제곱이고, 이거 구하라 그 말이에요. 즉 알파 베타 분의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바로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이걸로 구하는 거지. 자, 곱셈 공식, 변형 공식으로 그냥 구하면 되겠어요. 요거에. 여기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지. 자, 알파 베타 1이고 1. 자, 여기는 1이니까 1분의니까 안 써도 되겠고요. 요것만 쓰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예요. 자, 4의 제곱 16이고요. 빼기 2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1이니까 2네요. 14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자, 저것의 값은 14랑 같아. 자, 근과 계수 관계가 어떻게 활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입해서 그 식을 좀 변형해서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녀석이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모든 실수 k값들의 곱. 자, 두 근의 b래요, b. 자, 이번엔 어떤 근의 비율이 주어졌죠. 2대 3이라고. 자, 우리가 보통은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을 말하는데 이번엔 두 근의 b가 주어졌어. 그리고 그 b가 2대 3. 자, 그럴 때는 알파, 베타 이런 표현보다는 2알파, 3알파. 자, 요거 이렇게 2대 3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단 이제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2대 3 그 말을 2알파, 3알파. 베타 대신에 3알파, 알파 대신에 2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두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주어지면, b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근을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두 근이니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대입할 수 있죠. 자, 두 근의 합은 그 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요것에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자, 요것에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 대입하면 요거예요. 이게 두 근의 합. 그렇죠?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2알파, 3알파 곱하는 거니까 6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두 근의 곱이죠. 자, 두 근의 곱은 뭡니까? a분의 c, 2k지. 자, 요것이 바로 두 근의 곱이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는 이제 정리하면 다른 말로 5알파죠. 지금 더하기니까.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시간화, 이렇게 생긴 시간화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제 K자랑 알파에 대한 연립방정식인 거지.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잖아요. 자,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 건데 여기가 마침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그렇다면 이럴 때는 연립방정식 풀 건데 일단은 K가 좀 사라지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K가 사라지려면 더해버리는
자, 위아래 더하면 우변은 1인 거지. 이거 사라지고. 자, 그러면 좌변은 더하기니까 6알파 제곱부터 쓰면 이거 더하기 5알파 이 말이죠. 자, 요것이 바로 1이다 그 소리가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방정식이니까 넘겨서 풀면 되니까 빼기 1 가면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뭐 2알파, 3알파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 1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지금 안 되면 다시 바꾸는 겁니다. 6알파, 알파로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1, 2, 1 하고 이제 여기 이제 5알파니까 이렇게 했을 때 6알파니까 여기다 플러스 갖다 주고 마이너스 갖다 주면 6알파, 마이너스 알파, 5알파 딱 맞네요.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0 그 말이 알파가 6분의 1인 거고요. 6분의 1. 자, 얘가 0,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자, 알파 값이 2개가 나왔어요. 자, 알파 값이 2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이제 6분의 1이면 6분의 1일 때는 이제 여기다 6분의 1 넣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다가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여기든 여기든. 자, 뭐 여기다 넣을까요? 자, 여기다 넣는다면 알파 대신에 6분의 1 넣습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얘가 2k 그 말이지. 그때 k는 그래서 요거 이제 36분의 1인데 약분은 6분의 1이죠. 네. 얘가 지금 6분의 1 그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6분의 1이니까. 자, 얘가 6분의 1이니까 k 값은 12분의 1 되겠네요. 2분의 1 곱해주면. 그 다음에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지. 요것은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1인 것이고 6이잖아요. 얘가 6 그 말이니까 그때는 또 k 값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연립방식이니까 그냥 연립방식 아무렇게나 가정법, 대입법 해서 풀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근과 계성계 비례식으로 b가 주어지든 어쨌든 b가 주어질 때는 뭐 2알파, 3알파 두 근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또 두 근으로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립방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K값들의 곱 그랬으니까 K값들의 곱. 자, K값들의 곱은 12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죠. 계산해서 뭐 4분의 1 약분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K값의 곱. 자, 이번엔 2차공식 이것의 두 근의 차가입니다. 자, 이제 두 근의 차라는 말이 있어요. 두 근의 차. 그리고 표현상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것을 두 근의 차라 그랬죠. 자, 두 근의 차라는 말이 등장하면 바로 그냥 이 모양을 생각하고 이 모양이 나올 때는 두 근의 차 공식에 바로 넣으세요. 자, 두 근의 차의 공식은 뭡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자, 여기서 d는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 식에다가 탁 대입하면 그게 두 근의 차라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이것도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중에 하나니까 외워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바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a는 2차 계수 1이니까 여기는 뭐 1이니까 분모는 안 써도 되겠죠. 이게 루트 d가 바로 두 근의 차인 거지. 그래서 루트 d를 그대로 써보면 자, 루트 자, d는 뭡니까? b의 제곱. 자, 여기서 d는 판별식 b의 제곱을 말해요. b 프라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 b가 지금 마이너스 2k입니다. 요것의 제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k 제곱이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니까 놔두고요. c는 요것이 신 겁니다. 그래서 c는 저기 지금 마이너스 k 빼기 3 그 말이에요. 자, 요것이 이제 4ac 알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것이 판별식 쓴 건데, 요게 두 근의 차예요. 이거 전체가. 이거 자체가 두 근의 차야, 지금. 1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의 차가 6이다. 그 말은 얘가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 녀석이 6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근호가 들어있는 식이 6이니까, 근호 안에를 좀 정리하면 4k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4k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네요. 자, 요것이 근호 안에 건데 요것의 루트 값이 6이니까 요 값은 제곱해서 36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관계가 있는 식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가서 또 4로 다 나눠주고 4로 먼저 나눈 다음에 4 나누면 3이고요. 4로 나누면 9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k고 자, 3인데 9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 녀석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생겼네요. 자, 이때 K값의 합, 모든 실수 K값의 합 그 말은 K값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K값인데 그 K값들을 합해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합해라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이거 자체가 또 2차 방정식이고 문자가 K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두 근의 합은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 그거예요. 자, K값 두 개 합이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K값의 합을 바로 말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K를 구해도 되는 거지 그냥. 뭐 3, 2, 6 하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래서 한 근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한 근은 2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거 자체가 K값이 두 개인데 2차식이라서 두 근의 합 그 말하고 똑같아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2차 방정식에서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요것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이다. 이때 A와 B의 합 이렇게 불렀어요. 자, 조금 복잡하게 써졌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를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부터 쓴다겠죠.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그 녀석은 A분의 C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자,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하면 이런 모양이 지금 생겼어요. 어쨌든 이런 건데 자,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또 뭐라 했냐? 이것의 두 근이 또 이거랑 이거래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저것의 근이랍니다. 알파 베타가 근이래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이거잖아요. 알파 베타는 또 이거잖아요. 말이 좀 기니까 요거 대신에는 그냥 이거라고 놔도 되는 것이고 이거 대신에는 얘라고 해도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 요 두 녀석이 자,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요 두 녀석이 요 방정식의 근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요 방정식의 근이다 그 말하고 같아. 그러면 바로 이제 근과 계수관계 쓸 수 있지. 자, 이거 두 근의 합은 그 말이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인 거죠. 자, 다시 근과 계수관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두 근이니까 있네. 두 근의 곱 둘이 곱하면 뭡니까? 3A죠.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바로 식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값은 마이너스 2구나를 알 수 있고요. A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지. A값이 뭡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B값은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는 빼고 써야 되니까 B값은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A와 B의 합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주면 되겠고. 자,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써지긴 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그냥 얘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돼요. 이 녀석은 다른 말로 마이너스 A 그 말이고 이 녀석은 저기 있는 마이너스 3 그 말입니다. 그걸 대입해서 생각하면 훨씬 쉬운 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자, 역시 이유 불문하고 근과 계수 관계부터 쓴다겠어요. 자, 두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근과 계수 관계 빨리 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역수를 두 근으로 하고 2차 계수가 5인 2차 방정식을 이거랑 한다. 자, 역수를 두 근으로 한대요. 자, 역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2차 방정식 작성하기죠. 만들기는 반드시 여기대로 따서 하면 돼요. 그냥 요대로 따서 한다면 자, 일단 x제곱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두 근의 합의 x. 자, 두 근의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 거지. 저것을 두 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두 근의 합인 것이고 여기에는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쓰고 얘가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요것은 이제 최고창이 1인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 어쨌든 최고창이 뭐 저것은 5라고 했잖아요. 5는 잠깐 놔두고 요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요 방정식에 요것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데요? 요걸 정리하면 되지. 자, 여기서는 좀 다른 말로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걸 갖다 넣는다면
넣는다면,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고요.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그만이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값은 지금 요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요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좀 정리한다면,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분의 3x라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분의 1. 자, 이거 뭡니까? 요거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은 0. 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개수가 1이면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인 방정식이에요. 얘가. 자, 얘가 그 방정식인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2차항의 개수가 5인 방정식 그랬어요. 5인 방정식 그랬으면, 자, 이거 이제 여기 5를 해줘야 되니까 5배를 해야 되겠지. 5배 해주면 5배. 얘도 5배 해주니까 없어지고, 5배 없어지고, 여기는 0이고, 요 5배 해준 거 저거 말이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5x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은 0. 자, 요게 바로 저것을 두 근으로 하는 개수가 5인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ax 더하기 b는 0.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a가 요거죠. a는 바로 3이구나 그 말이고, b가 상수항이니까, 요게 바로 마이너스 b, b구나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a 빼기 b 그랬으니까, a 빼기 b 값은 a 빼기 b 4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은, 역수를 근으로 하는 거예요. 역수를 근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자, 저런 방정식이 있을 때, 요것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것이 알파 베타인데 근이, 이거 분의 1, 자, 역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요 개수가 체인지 된다겠어요. 자, x제곱에서 x에서 상수항이 있는데, 여기 상수항이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 개수는 그 다음으로 오고, 맨 앞에 개수는 뒤로 빠지고, 자, 요 녀석이 그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수가 상수항이 2차항으로, 1차항은 그대로 1차항, 2차항 개수는 상수항으로 이렇게 체인지 된 거. 요 녀석이 바로 그것의 역수가 근인 방정식이에요. 자, 요 녀석에 다시 마이너스 1배를 하면 5x제곱 3x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방정식이에요. 자, 역수를 근으로 한다 그럴 때는 개수를 그냥 순서를 체인지 해버리면 그것이 역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마이너스 1배는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더 낫겠고요. 자, 그냥 원리 원칙대로 요 공식에다가 넣어서, 방정식 공식에 넣어서 그냥 방정식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 요것의 한 근이 요거일 때, 실수 AB의 곱. 자, 한 근을 줬는데, 좀 허수인 근을 줬죠. 그리고 실수 AB. 자, AB가 실수다. 자, 2차 방정식이 실수 괴수가 있다는데, 허근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켤레도 근이다 그러겠지. 어쨌든 간에, 모양상 이렇게 나오면 실수하부터 해봐야 되는 거지. 자, 1 빼기 루트 3i분의 4i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것은 켤레를 좀 곱해서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해야 되겠지.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해서 봅니다. 자, 곱해서 정리하면 그 말이야.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이제 합차니까 분모는 1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은 3인 것이고요. i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지. 빼기 마이너스 3 그 말. 다른 말로 4죠. 4. 다른 말로 4예요. 4. 자, 4랑 저 녀석이니까 여기 마침 또 4가 있잖아요. 요 4랑 4는 약분되겠지. 약분되고 나면 결국 이거 곱한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한다면, 자, 여기는 i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i. 자, 저거 정리하면 얘가 지금 근이다 그 말인 거랑 같아요. 자, 항상 실수화부터 해야 됩니다. 분수 모양 때는. 얘가 근인 거예요. 근데 허근이죠. 어쨌든. 자, 허근인데 개수가 실수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켤레도 근이다. 자, 이것의 켤레인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자, 이 두 개가 바로 근이다 그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근을 찾았어요. 두 근을 찾았으니까 이제 미지수 구할 때는 근과 개수의 관계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자, 두 근의 합. 자, 두 근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i쪽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잖아요. 두 근의 합이지.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 그 말이야.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래서 a 값은 2루트 3이다 그 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이것의 곱은 뭡니까? 이제 합차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인 것이고요.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빼기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4죠. 자, 두 근의 곱이 지금 4예요. 자, 저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인 거지. 자, b가 두 근의 곱인데 그것이 4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a랑 b의 곱 그랬으니까 a, b의 곱은 곱해서 8루트 3이라고 주어지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fx라는 말을 좀 사용해서 만드는 문제들이. 자, 2차 방정식 이것은 0의 두 근의 합이 4다. 자, 저것에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이 4래요. 두 근이구만. 그 2차 방정식을 자, fx는 0. 이것의 두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또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자, 두 근의 합이 4다 그러면 딱 이런 관계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두 근의 합이 4다. 자,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표현의 경우에 따라서 fx란 말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제곱장 계수 말이 없을 때는 그냥 계수 붙여주고 근이 알파다 그러면 이렇게 근이 베타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알파다 베타는 4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엔 방정식이 1-2x는 0 이렇게 말하면 이것의 근의 합은 또 무엇이냐 그 말이야.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자, 근데 이제 이것은 만약에 이해가 좀 어려울 때는 요 말은 뭡니까? 이제 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 그 소리야. x 자리는 여기를 말해 지금 x 자리.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그 소리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넣어서 해도 되는데 실제 넣는다면 자, 요 말을 그대로 쓴다면 요 식은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겠어요. 예. 요거 x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쓰면 a하고 자, x 자리에 1 빼기 2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알파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빼기 2x 넣고 빼기 베타 그 말이고 자, 요렇게 생긴 거 그 말이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x 자리에 이제 괄호는 여기 없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x 자리에 얘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이 방정식에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모양이 돼 있으니까 얘가 0이면 되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다 그 말을 좀 써보면 이 녀석이 0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마이너스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x는 1 빼기 알파인 거지 이렇게. 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로 나눠준 거 이것이 바로 x값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똑같은 모양 생겼으면 또 풀 필요가 없어요. 모양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파 자리에 베타만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풀면 얘가 0, 이 방정식을 풀면 역시 x는 2분의 1 빼기 베타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요게 두 근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입해서 구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것의 근이라는 것은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가 되겠지. 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지. 이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요것이 바로 이 두 근의 합인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것이 두 근의 합.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를 넣어주면 되겠지. 2 빼기 4 마이너스 2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됩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이 말을 그냥 fx라는 말 속에 그냥 직접 대입해서 구한 거야. 대입해서.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보통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과정 이제 아시겠죠? 다른 과정이란 게 뭐냐?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실제로 방정식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푸는 건데 개념적으로. 자, 그건 뭐냐면 자, 요것의 근이 알파 베타 그 말이죠. 그 말은 f 알파 이렇게 넣으면 0이다 그 소리야. f 베타도 0이다 그 소리고.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주었으면 요 녀석이 알파가 되면 0 되는 거지. 왜냐면 F 알파가 0인 거니까. 알겠죠? 얘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야. 또는 얘가 베타가 돼도 되는 거죠. 얘가 베타가 돼도 0, 얘가 알파가 돼도 0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말을 그대로 쓰면 1 빼기 2x가 얘가 알파가 돼도 되고 1 빼기 2x가 베타도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그냥 넘겨서 풀면 아까처럼 요거 2x 넘어가면 2x 왼쪽으로 알파가 넘어가면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요거는 양배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면 이거 나눴으니까 요것이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이 똑같죠 지금?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 그래서 이거 넘기고 또 하면 똑같이 x는 2분의 1 빼기 베타란 말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만 가지고 f 알파가 0인 거니까 얘가 알파다. 얘가 알파가 되게 하는 그 x값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f 알파는 0 되는 거니까. 자, 그 개념만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 문제가 정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지나가는 김에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랑 혈내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개수가 조금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는데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은 풀어보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다음 영식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근거 계수 관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